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작가 김은재입니다. 드디어 BTS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BTS의 새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가사의 의미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풍성해요. 제가 놀란 거는 이걸 한번 쭉 들어보고 다 가사를 봤는데요. 완벽하게 기승전결이 짜여진 진짜 예술 작품이에요. 천천히 나 자신은 누구지? 내가 너무 커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그림자를 확 드러내고 마지막에 그래 결국 나는 앞으로 디오니소스처럼 살 거야 하고 결론까지 멋있게 쫙 뿌려주고 끝맺는 그런 앨범이에요. 그러면 앨범 구경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영혼의 지도니까 우리 마음 하트. 이 이성과 논리의 시대에 사랑을 노래하는 BTS는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사인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메모할 수 있는 작은 공책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영혼의 지도를 꺼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써보는 거거든요. 한번 써보는 것 같아요. 써봅시다. 이거는 이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글을 쓴 거 얘기를. 근데 이거는 거의 단편 소설처럼 굉장히 필력이 좋아요. 섬세한 감수성입니다. 괜히 뮤지션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네, 이거 이렇게 옛날 영화의 필름처럼 멤버들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영화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예쁜 화보가 있어요. 이 화보는 어떤 의미인지 이게 디오니소스를 컨셉으로 잡고 찍은 화보거든요. 짠! 네. 이 컨셉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 뒤에는 이렇게 이제 가사집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앨범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스위스의 정신분석자 칼 융의 이론에서 모티브를 딴 거예요. 국내에는 이 같은 제목의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머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쓰신 융의 영혼의 지도에서 융의 사상을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개념도 다 융이 만든 개념이고요. 이 앨범에는 또 그림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자를 또 이해해야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앨범의 주제가 페르소나니까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 연극할 때 쓰던 가면이에요. 사람들이 가면을 딱 쓰고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회적 자아를 나타내요. 진짜 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훈련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이런 게 사회적 자아예요. 요즘에 TV에서는 페르소나를 어떻게 쓰냐면요. 어떤 PD나 작가가 자기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기자를 내세워서 자기 대신, 자기 분신처럼 이렇게 하게 하는 것도 페르소나라고 해요. 꽃보다 할배의 나영석 PD는 이서진이 페르소나예요. 항상 모든 작품에 이서진이 나와요. 김수현 드라마 작가는 김희애 씨가 페르소나예요. 김희애 씨가 항상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이 앨범의 페르소나는요, 가면이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이 몇 개씩 있어요. 저만 해도 학교에 가면 교사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집에 오면 엄마, 아내, 이렇게 있어요. 또 친구 역할도 있을 것이고 며느리, 딸 이런 역할이 각각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맞게 가면을 쓰고 있어야 돼요. 인스타그램이 전형적인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막 집은 다 더러워. 근데 딱 여기만 깨끗해. 그래갖고 이렇게 탁 찍고 막 차 한 잔의 여유? 근데 알고 보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설거지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막 이렇죠. 숙제해야 되고. 이 BTS는 페르소나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지금 가면을 사회적인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자. 이게 이 앨범의 컨셉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가면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됐을 때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를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그게 뭐냐? 그냥 대통령이라는 건 자기의 사회적 가면의 일부일 뿐인데 그게 자기 전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면 화내고요.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의 BTS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페르소나는 거짓이야.
그리고 이 BTS는 아마 점점 더 두꺼운 가면을 쓰게 되겠죠. 이게 위선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BTS에게 대해서 얼마나 이제 기대를 많이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여주는 모습도 생길 거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도 생길 거고 이제 앞으로 BTS가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엄청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번 앨범은 드디어 뭐 60량까지 접수했어. 다음은 뭘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주는 또 다른 가면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인기 절정에 있는 BTS의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앨범이에요. 그러면 페르소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노래, 프롤로그, 페르소나. 이게 이제 이 작품의 기죠. 딱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봤어요? 한편의 SF 영화처럼 엄청 멋있죠. 거기서 남준이가 내 이름 석자 할 때 막 가슴이 근데 이제 남준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옆에 보면 클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클론이 상징하는 게 페르소나예요. 되게 표정이 없죠. 그러니까 거짓 자아예요. 이 BTS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미지, 저기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미지는 어쩌면 이 클론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진짜 우리 자신을 찾아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 이렇게 탁 손짓을 하면 마지막에 그 클론들이 다 쓰러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압권이죠. 그거 자체가 뭐냐? 이 앨범의 컨셉이죠. 페르소나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영혼의 지도를 펴놓고 자기 자신을 만나자. BTS의 세계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BTS의 세계관은 정말 제일 큰 게 바로 자아찾기입니다. 인트로 페르소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따위가 무슨 뮤직, 나 따위가 무슨 트루스, 나 따위가 무슨 소명, 나 따위가 무슨 뮤즈, 내가 아는 나의 흠, 어쩜 그게 사실 내 전부, 세상은 사실 아무 관심 없어 나의 서툼. 그러니까 BTS는 굉장히 솔직하게 사실 나 따위가 무슨 유엔에서 연설을 해요. 사실 저는 흠이 많은 인간이에요 하고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페르소나와 자기를 자꾸 분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행동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점점 더 그 가면을 나와 밀착시킬 수 있는데 이분은 분리하고 있고요. 얘는 숲을 보라 하고 걔는 들꽃을 보라 해. 무대 아래든 아님 조명 아래든 자꾸 나타나. 아지랑이처럼 뜨겁게 자꾸 날 노려보네. 누가 노려보냐면 자신의 자아가 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춤 잘 추네. 근데 너희들 많이 올라갔지? 근데 그게 진짜 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때마다 날 또 일으켜 세운 것 최초의 질문. BTS 멤버들이 회의했을 모습이 막 생각이 나요. 우리 이번 앨범 컨셉을 뭘로 할까? 영혼의 지도 아니? 우리 페르소나로 하자. 근데 너 가면 요즘에 우리 많이 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럼 왜 음악하지? 그건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야.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누군가가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했지. 그러니까 바로 그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뮤직비디오 정말 사랑스럽죠. 이거는 자기의 팬클럽인 아미를 위한 노래라고 헌사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뭐냐? 앞에서 나왔던 들꽃이라는 단어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예요. 제목도 작은 것이잖아요. 들꽃. 원래 여러분 성공해지면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면 진짜 자기 자아보다 자기 자아가 약간 확장된 것처럼 느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잡아 보기 쉬워요. 그래서 뭐 유명한 정치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되면 막 성추행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어요. 왜냐? 나는 너무 신과 같이 큰 존재야. 그래서 너희는 너무 하찮아. 내 맘대로 해도 좋은 존재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좋다 좋다 하면. 근데 BTS도 정말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 자아가 이만큼 팽창된 마음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약간 하찮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들꽃이야. 정말 인간은 소박한 존재야. 우리도 사실 소박한 존재인데 우리가 소박한 존재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당신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겸손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커진 것 같기도 했어. 그래서 이런 내가 들꽃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도 있었어.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아, 이런 멋진 대사를 합니다. 내가 이미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를 태양이라는 어떤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날아갈게. 이렇게 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는 BTS의 전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미지예요. 추락천사 이미지, 이카루스 이미지. 이거는 뭐냐면 이카루스는 아버지가 날개를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둘이 날개 달고 가면서 아들 나니까 어때? 너무 신나요. 근데 절대 저 태양으로는 가지 마. 그러면 여기 녹아서 떨어져.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인간의 동경심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높은 데로 올라가면 교만해져서 추락한다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를 자꾸자꾸 얘기하는 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실 태양 가까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거의 태양에 근접했어요. 이분들은 전 세계 차트 지금 1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태양을 더 가면 교만해져서 언젠간 추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여러분이 달아준 날개로 다시 여러분에게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TS는 시상식에서 항상 아미 상 받았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상이고 여러분이 받은 상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 나의 자아가 이만큼 높고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나의 자아는 들꽃처럼 소박한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날개를 붙여주신 거예요. 라는 겸손한 마음이 계속 들어있고요. 절대 저희는 이카루스처럼 추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 소우주도 역시 팬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드러난 노래인데요. 소우주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진짜 예뻐요.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여러분, 이제 BTS는 실물 영접하기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아시죠? 나만 알고 싶은 연예인이 너무 잘 됐을 때 나랑 멀어지는 느낌. 아마 아미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BTS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작은 별이고 너도 작은 별이야. 우린 각자 빛나는 별이고 같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런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러니까 나만 별이 아니고 나를 키워준 당신들도 별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별이니까 항상 함께 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이 뒤에 감사합니다 글 쓴 거 봤거든요. 진짜 팬들을 너무 끔찍하게 아끼더라고요. 4번 노래하고 5번 노래는요. 같은 내용이에요. 핵 인싸가 느끼는 왕관의 무게에 대한 노래예요. 너무 핵 인싸가 되면 그 피곤한 거 아세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온갖 소리도 다 들어야 되고요. 너무 큰 성취를 해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두려워서 우리 해체할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상식에서. 저희 해체할 뻔했어요.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4번은요.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시예요. 우물 속에서 계속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 같은 작품이에요. 전보다 조금 더 커진 키에 좀 더 단단해진 목소리. 모든 건 내게 돌아가기 위해 이제 너라는 지도를 활짝 펼칠게. 여기서 이 너라는 대상은요. 아미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자기 자아예요. 너무 나한테 어깨가 지금 막 이만큼 올라갔어. 그랬을 때 이제 페르소나,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페르소나대로 살지 않고 다시 나의 자아로 돌아올게. 너 진짜 음악 왜 하니? 멤버들이 서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우리 영혼의 지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하는 거잖아. 우리 얘기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지 말자. 우리 자신답게 살자. 이 얘기를 4장과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홈이라는 노래는요.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는 노래거든요. 완전 초라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는군. 꿈에 그리던 big house, big car, big rings. 내가 원한 건 모든 걸 가져도 뭔가 허전한 지금. 모든 걸 잃은 자가 느낀 낯선 기분. but 지금 떠나도 돌아올 것이 있게 나서는 문.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안감이 이제 서서히 고조되고 있어요. 이 작품의 절정 부분. 팍 하고 감정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6번입니다. 6번은 뭐냐면 이름이 자매미예요. 이거는 미시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일상 속에서 보던 게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이 바로
잠에 빕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멤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눈 떠보니까 스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수많은 한국의 아이돌 스타 사이에서 막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막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차곡차곡 올라가서 눈 떠보니까 월드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게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절대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에요. 이 책의 5장에 타자와의 드러내고 감추는 관계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드러내는 관계는 페르소나죠. 잘난 부분만 보이고 싶고 사회적 관계만 보이고 싶고 점점 두꺼워지는 페르소나. 근데 정반대점에 있는 게 그림자예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 나의 찌질하고 가장 못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외면하고 절대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는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얘기 아시죠? 지킬 박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신사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막 자선사업가고 이런데 밤만 되면 하이드시로 돌변해요. 사람들을 묻지마 살인을 해요.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막 다 죽여버려요.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렇게 된 거는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나 지킬 박사처럼 선한 면도 있지만 하이드씨처럼 악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를 없애려고만 해요. 아 그래 절대 이 모습 들키지 말아야지 하고 더 꽁꽁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BTS는 이 6장에서 가장 이 곡의 앨범의 클라이맥스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너무나 융 심리학적인 얘기고요. 이 컨셉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부족한 게이머, 맞아 날 컨트롤 못하지, 계속 아파, 코즈 시행착오와 오만 가지, 내 노래 가사 몸짓 하나, 말 한마디 다, 내 미시감에 무서워지고 또 늘 도망가려 해. 여러분, 이게 바로 BTS의 그림자입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런데 BTS는 장점이 솔직함이죠. 어린애처럼 시상식에서 울 수 있는 그룹. 그리고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래서 우리가 BTS를 사랑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그림자. 저희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진짜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있고요. 겁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BTS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약하지 않은 거예요. 칼 융이 제 인생에 명언을 던져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BTS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지금 보여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페르소나만 보여주고 있지 않죠. 우리 이렇게 두껍게 쓴 우리 성공한 아이돌의 이미지, 저 진짜 여기 위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좋네요, 윗공기 좋네요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 페르소나 말고 자기의 진짜 어둡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저희 무섭고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그림자를 토로하는 것. 이래서 이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통합하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의문에 휩싸였어요. 저는 진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었어요. 나 강해지고 싶어 라고. 왜 강해지고 싶었냐면요, 저는 너무 남들한테 맞추고만 산 거예요. 남들 시선 너무 의식하고 막 끙끙대고.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뻗어요. 왜냐면 항상 남 신경 쓰면서 사니까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이랬던 욕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한테 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강해지는 방법을 말해줬어요. 그게 뭘까요? 그 친구 대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삶의 모순을 견뎌봐. 그럼 강해질 거야. 그게 제 인생의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삶의 모순을 견디는 것. 여러분, BTS는 지금 삶의 모순을 견디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 노래를 하고 싶어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기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과 동시에 이런 절정의 순간에 오는 허무함과 또 두려움과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어요. 이런 그림자,
이런 삶의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6장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내공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BTS 여러분이 여러분의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는 용기처럼 또 그림자를 기꺼이 남에게 내보이고 그거 두 개를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노래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노래는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이죠. 술의 신, 황홀경의 신, 바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왜냐면 이 디오니소스가 누군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앨범의 컨셉과 세계관, BTS의 정체성이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BTS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을 융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설명을 듣고 앨범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디오니소스까지 듣고 나면 진짜 이 앨범이 정말 탄탄한 구성을 가진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철학하는 아이돌 BTS 더 흥하시고 여러분도 흥하세요.